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방금 전에 혼자만 에세이 나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으로 깔렸던 음악이 저작권 신고를 당해서 수익 창출 및 사용 불가로 돼서 아마 블록 처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대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다시 배경음을 다시 바꿔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속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30여 분 동안을 주저주저를 했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나의 취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게 추억이 되어버린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소개할 때 제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야기해왔을 때 잠시 공개했었던, 그러니까 무려 제가 6년에서 7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할 때 종이 모형을 했을 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역대 대작이 되었다. 무려 30여일 동안 하드보드지와 색상지와 3M 77번 스프레이로 완성을 시켰던 그런 작품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스타게이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프라모델 업계 쪽에서 지금 강사회를 보시는 분께서 홈페이지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게 다행히도 여러 각도로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왔는데요. 추억이 되어버린 백수 생활 때 제가 만들었던 스타게이트입니다. 이게 도면 없이 사진으로만 보고 만든 거라서요. 일단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색상지랑 도면 없이 하드보드지로 만든 거고요. 이 뒤에가 원래 카세트가 비듬이 있어가지고 카세트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게 해놓은 거였는데, 이게 종이 소재다 보니까 이 베어링에 따로 이렇게 윤활유를 바를 수도 없는 거고 유리구슬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돌아가다가도 중간에 좀 테스트 때는 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빠르게 감기 대감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커버를 또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마감질을 해서 놨었죠. 이거는 그분이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셔서 한 거고요. 지금 이 모형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프라모델 모형 하시는 분들 사이에 제가 한번 이렇게 작품을 가져간 것. 이게 한 4, 5년 작품인데도 종이도 한 번 안 울고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디자인 학원 다닐 때 레터링지라고 해서 건담에 들어있는 건식 데칼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제가 지문을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시계, 제가 고장난 시계를 가다가 시계 추를 넣어서 건전지만 밑으로 해서 누면은 째깍째깍 돌아가는 1초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앉을까봐 하나하나 촘촘촘촘히 이 간격만큼 하드보드를 붙여서 이제 간격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죠. 지금도 이게 제 방 장롱 위에 덮개로 잘 씌워서 잘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만들어 놓은 지가. 제가 27살 안까지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40여일 걸렸죠. 거의 한 달에서. 예. 제게는 추억이 되어버린 작품 중 하나인데, 이게 제 첫 자작 종이 모형이었어요. 이건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도면이 없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만든 거예요. 스타게이트 도면 없이. 요거 모양만 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자작을 해서 그냥 원래 이렇게 크게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파서 여기 뒤편에 색상지 넣은 거고, 이거는 띠로 된 스티커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놓은 거고요. 이거는 컬러 프린트를 있을 때 잠깐 했었던 거고요. 이건 또 다른 각도로 찍은 거고요. 이때 제가 유일하게 종이 모형을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처음에 신기하게 보시다가 나중엔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소외감 많이 느꼈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라모델을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프라모델 하자니 또 들어가는 재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도색도 해야 되고 디아로마도 꾸며봐야 되고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작업이 많잖아요. 웨더링이라 그래가지고 막 쇠가 까진 듯한 느낌도 내야 되기도 해야 되고 부서지는 느낌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이렇게 달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세가 가랭 뭐지? 뱁새가 항세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된 거라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이 추억이 된 이 스타게이트, 처음에 종이 모형을 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 실을 읊게 하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근데 실을 에어서 발언을 잘 못하면은 화장실 청소나 학교 청소를 시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목표를 잃고 공부를 해야 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리에 빠졌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인문계 고등학교도 겨우 커트라인에 딱 걸리지 않게 겨우 간신히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가기에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은 상태였고요. 그림에 약간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은 거의 올 A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엔 수음이 안 가르쳐서 제가 거의 수 아니면 우였어요. 근데 고3 때 됐을 때 제가 현실에 처음으로 벽에 막힌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수업으로 그 석고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였어요. 데생이라고 그러죠. 그 아그리빠나 뭐 비너스 머리만 있는 석고상. 근데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구도를 하나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흰 종이만 냈는데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여태까지 수채하며 포스터며 웬만한 거 다 잘했는데 왜 여기서 막히냐, 한번 해보겠냐. 그러니까 전혀 제가 감을 못 잡겠다고, 중심을 모르고 했고 어떻게 구도를 잡는지 전혀 모르겠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대학교 갈 걸로 인해서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 때쯤 되었을 때 자기도 한번 어머니 따로 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진학 상담이요, 대학. 그래서 아마 미대로 한번 꿈꿔보지 않겠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미대 위주로 하는 게 대생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금방이면 너 실력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음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뜰듯이 기분 좋아서 가서 막상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 흥분하시면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미대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배고픈 직업이다, 예술은.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시리에 많이 빠져 있었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는 단지 취미로만 하는 거고 얘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애다. 자기는 그런 쪽으로 대학을 보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약간 제 실력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많이 품평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어머니가 그걸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쩌겠어요. 그림 포기하게 됐죠. 미술실은 이제 제게는 항상 구석자리로 다시 처박혀서 그냥 수업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많이 안타까우시면서도 혼돈 많이 내시기도 하셨죠.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은 없었고요. 어머니가 되게 그때 완강히 부인을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막 대학 가려고 수학 정석이나 무슨 저는 그때 문과였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라 해서 이과는 못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를 처음에 혼잣말을 쭝얼쭝얼 대는 거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연습장에다. 근데 이게 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매력이 있네. 속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 괜찮겠거니 하고 썼는데 그 향기 나는 젤로펜이라고 색깔별로 된 게 있었어요. 그게 제 감정을 표현해 주듯이 섞어가면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아는 지인한테 이제 보여줬더니 이건 시 같지 않은 시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공부는 하라면서. 수능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 같지 않은 시를 쓰자. 시는 뭐 틀이나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쓰자. 그러다가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써내가게 됐다가 뭐 대학 뭐 어차피 안 됐고 재수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있다가 집에서 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디자인 학원을 뒤늦게서 이제 보내주게 됐어요. 산업 디자인 학원. 거기서 이제 뭐 포토샵도 배우고 일러스트도 배우고 또 직접 손 붓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고 광고 시안도 배우고 포토그래퍼라고 하는 그런 백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또 영장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취업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 학원도 망해서 없어져서 거기는 이수증 같은 스루증을 주는 거라서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어떻게 팔로가 없다 보니까 집에 또 놀고 먹고 그러다가 또 백수 생활 하다가 이렇게 스타게트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6, 7년 후에 이제 백수 생활 그만두고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할 때 2년에 한 번씩 자꾸 그만두게 되었잖아요. 그 제가 2년에 한 번씩 그만둘 때마다 저기 동네 찜질방 가서 땀 빼고 때 빼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그럴 때 작가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태까지 시를 썼던 거를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구석진 데 찾아서요 컴퓨터 자판으로 다 그 문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출판사 쪽으로 다 투고를 했었어요. 진짜 한 10군데 정도? 근데 다 빠꾸 받거나 마음에 안 맞거나 뭔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때 또 좌절 또 바빴죠. 그러다 이제 종이 모형 한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프라모델계 쪽에 그 강사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게 이제 참 큰 빛이 되었는데 또 한 번은 이런 자리를 가게 돼서 제 이 작품을 보여드리고 좀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너무 다른 물이었어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프라모델이었고 제가 하는 건 종이 모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종이 모형 뭐 자작하거나 막 그런 거 세상에 이런 일이나 어디 방송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유튜브로도 스타 돼 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는 저만의 공간에 빠져 살던 애가 만든 그런 작품이어가지고요. 추억의 취미가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었죠. 항상 똑같은 길로 출근을 하고 똑같은 길로 퇴근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취미를 갖고 싶은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걸 하게 되면 일도 못하게 될 만큼 이제 집중력이 너무 요하니까 그러다가 어머니 따라서 생전 처음 가보는 마트를 갔어요. 아랫동네 쪽에 한참 멀리 가는 그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단지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거기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거였는데 그곳이 이제 좀 폐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다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 유리에 창가에 키티호크라고 하는 한국마음을 봤어요. 700대 1 K스케일의 아카데미 거였는데 집에 사가지고 와서 막상 조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한 회색으로만 된 그 프라모델을 도색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스프레이를 사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노하우를 배워서 안테나를 라이터로 지져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만드는 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데칼도 붙이고요. 데칼 고정하는 뭐 데칼링 그 용액도 사고 붓 달린 본드도 사고 그렇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보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관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함재기로 해서 이제 비행기들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현타가 온 거죠. 거기서 한계를 느꼈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비행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해서 막 핀바이스라 해서 구멍 뚫는 그 드릴 같은 거 수작업을 하는 걸 샀었어요. 그래서 손가락보다도 더 조그만 거를 뒤에 구멍만 내서 비행기 사출 구멍을 만들고 이제 창을 딱 칠하면 되는데 거기서 처음 현타가 왔더라고요. 그거 만드는데도 보름인가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항상 밥상 위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한심스럽게 보다가 그때 제 나이가 29,
9에서 30 넘어갈 때였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니까 되게 뭐 좀 자랑스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삶의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돈도 돈 많고 그만큼 들고 그렇게 시간도 많이 쪼들리고 한마디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TV 지금도 있는데 TV장 위에 케이스에 넣어진 상태로 보관해 두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살면 전선에서 이제 알바 일을 부지런히 해서 돈 많이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중간에 안 좋은 인연을 만나서 돈도 좀 뜯기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꽃뱀한테 물린 거?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이야기 때요. 그러다가 이제 좀 너무 또 무료한 일상이 연속적이었던 거죠. 반복적으로 일의 소중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지루함과 힘든 일이 참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밤에 어김없이 새벽에 그 편의점 인근 돌아다니고 막 골목을 배회하고 그럴 때 뭐 잠자는 새벽 2, 3시쯤에요. 근데 어느 집 앞에 프라모델 2개가 버려져 있어요. 하나는 마징가였고 하나는 건담 아스트레이라고 하는 MG? 100대1 비율의 그 건담이 아스트레이가 있더라고요. 그 2개 다 주워왔어요. 마징가는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버렸고요. 그 주워왔던 건담을 열어보니까 그 만드신 분이 그 다리까지 만들고 그 후부터는 이제 안 만들어지고 버려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건담 프라모델 그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다 치지만 너무 온갖 잡다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20여일 동안 나눠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도색을 안 해도. 근데 그 건담만 달랑 그 비디오 기계가 있어요. 그 영상 출력해주는 기계인데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먼지가 자꾸 쌓이고 이게 뭐것도 없고 그냥 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봤던 에반게리온 그 1호기 있죠? 그거를 사와서 동네 문구점에서 사갖고 와서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는 이웃에 그 휴대폰 파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휴대폰을 보관해 놓는 유리 함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근데 그걸 버리셨길래 제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해서 가져와서 그 어디 홈페이지에서 그 디오라마 꾸미는 그 세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와서 디오라마를 꾸며놓고 거기다가 건담하고 에반게리온을 둘이 붙어서 싸우는 그 연출을 해서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넣어놨는데 아유 멋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항공만 만들다 만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또 삶의 여유가 없어서 돈에 쪼들리고 시간이 압박에 잠시 또 잊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녘에 그 영화하는 케이블 채널에서 유니콘 건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봤는데 건담이 변신을 하더라고요. 각성을 해서. 그게 뭐 NTD 발동이라고 그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건담이 역사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작품들도 많다 보니까 누가 건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얼추 얘기도 해야 되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나 뭐 주제적인 뭐 이야기나 뭐 기체들 나오면 얘기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 애가 그렇게까지 빠져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편의점 알바 일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비디오방이나 뭐 빵집이나 PC방 막 알아보고 그럴 당시에 잘 안 됐을 때 아는 지인분께서 프라모델점을 한번 소개를 시켜달래서 제가 해달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가 하루만 하고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어다 보니까 이게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의 프라모델 파는 데가 거의 90% 이상이 건담 계열이었고요. 한 10% 이상이 뭐 밀리터리나 뭐 일반 자동차 오토 계열의 그런 거 위주로밖에 없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물어보고 찾고 그러면 그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처음으로 케이블 TV에서 그 유니콘 건담이라는 만화를 접했을 때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건담이 이런 거구나. 근데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건담 유니콘에 대해서 없는 게. 그래서 좀 실에 빠져 있고 좀 그럴 때 여동생이 그 저를 데리고 용산을 갔는데, 그 용산에 건담 베이스가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거기 건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때 당시 건담 베이스 갔는데 어우 세상에 건담 천국이었어요. 사이즈별로 다 있도록. 그때 용어도 많이 알게 됐죠. HG, MG, PG, 메가 사이즈. HG와 같은 계열로 된 좀 더 디테일한 무슨 사이즈가 또 있었고요. 근데 그때 너무 보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기체들도 한 두어 대가 있더라고요. 착한 편인 유니콘 건담, 그리고 풀 프론탈이라고 하는 빨간색 기체, 그것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 많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들지도 못했죠. 처음에 한두 대 사도 시작했던 게 막 이거저거 사게 될 거에 차라리 제가 기준을 주게 됐어요. MG 위주로 사자. 100분의 1 기준. 그래서 거기는 기체들을 월급 받았다 할 때마다 하나하나 둘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디 싸게 파는 사이트도 알아서 거기서도 막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홀로 이제 건담 만드는 법이나 팁을 알려주는 건담 홀릭이라고 하는 재롱을 또 알게 되었죠. 그분이 하는 그 공개 방송도 가본 적도 있고요. 근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어린 분들이었지만 저랑 그 같이 옆에 있던 분도 막 흥분해서 저거 무슨 기체인데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전 또 거기서 옆에서 멘탈이 털렸죠.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그냥 팁과 꿀 정보만 알아가자 할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건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들 다 겪어봤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탑을. 건담 탑이요. 어휴. 이게 저쪽 안방에 있는 제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건담들이고요. 가끔 오토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밀리터리도. 밀리터리를 모았던 이유는 그 제가 군 포병이었는데 155mm 견인표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좀 모으고 싶어서 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막 밀리터 막 사기 시작했죠. 이것저것. 제가 여동생이 결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너도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20만 원을 채척해 주셨을 당시에가 제가 약간 백수가 됐을 때였는데, 제가 그 돈으로 좀 유용하게 썼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진은 안 찍혔지만 이쪽 편에 그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어요. 미사일과 함께. 그 차를 10 얼마 주고 샀죠. 지금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방에 지금 옆에도 아직도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얹혀져 있는데, 건담들을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쌓기 시작할 때 HG가 좀 더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건담들도 많이 사서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 게 클럽지라고, 이게 한정판이에요. 왜 여자들은 신상품을 좋아하듯이 남자들은 한정판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건담 베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다이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한국 홈페이지에 가면은 12시 자정쯤 넘어갈 때 되면은 새로 고추는 여러 번 막 누르면 클럽지라 해서 한정판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 잽싸게 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왜냐면 대부분 자동으로 오토를 돌려서 사시는 분들이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대파리 할 때 좀 두세 배 덤핑해서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가까스로 몇 번 이렇게 흑백 상자로 해서 이렇게 한정판을 사서 모아둔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무의미한 걸 깨닫게 된 적이 있었죠.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색깔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정판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막 도로 캔들도 다 사놓고, 여기 지금 책상 위에도 컴퓨터 외에도 작업 도구들도 있어요. 스틱 사포라든지 붓이라든지 에나멜이라든지 뭐 디테일 작업할 때 하는 뭐 도료들 이런 것들, 에나멜 이런 것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죠. 근데 지금은 뭐 먼지하고 거미줄이 너무 많이 쟁여져 있는데, 그리고 반대편 창가 쪽 문인 쪽에는 그 디오라마에다 쓸 자동차, 토미카 같은 자동차 계열이나 건물들,
이런 게 좀 있죠. 이거는 이제 저쪽 안방에 있는 그 건담 탑들이죠. 진짜 이걸 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증세가 나타나서 왠지 제가 안 사면 남들이 다 사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쌓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오토가 있어요. 여기 옛날. 근데 저는 오토를 사면 스포츠카도 하나 정도 사긴 샀지만 얘보다는 그 이런 클래식카 쪽, 그리고 가끔씩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거 고스트버스터즈 차량, 그리고 이쪽 다른 이쪽 컴퓨터 방에는 배트모빌, 뭐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드로이안도 있고요. 드로이안 같은 경우는 2에 나오는 바퀴 접히면서 공중에 뜨는 거를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석도 강력한 걸 사가지고 공중에 뜨여 있게끔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벌써 CJ프로로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솔직히 좀 잘못 샀어요. 너무 큰 사이즈로 산 거예요. 원래 HG 그 건담 중에서 그 기라줄루라고 있어요. 독일 병장 같이 생긴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를 사가지고 디오라마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썼던 포니까. 근데 이게 좀 너무 큰 사이즈여가지고 안 돼서 나중에 이걸 좀 더 그거 맞고 또 다른 작은 사이즈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또 다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때 제 나이가 30 중후반쯤이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의 가정이 돼 있거나 아빠가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취미 생활이라는 걸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는 지인한테 이런 사진을 찍어서 그 프라모델에게 좀 알려진 그분한테 얘기를 여쭤봤더니, 상담을 해봤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내리를 때렸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이 건담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은 뭐 이거 무덤 갈 때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뭐 만들어서 어떻게 진열을 해놓을 거냐, 그냥 빨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만들 때 바로바로 만들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너 나중에 손도 못 댄다. 너 지금도 손 못 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좀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살 때 제가 영수증을 계속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산을 해보니까 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막 빚도 지고 막 대출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갚았고요. 하다가 이제 결국 큰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건담탑을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취미생활이 뭐였냐면은, 취미생활이보다는 좀 즐기는 쪽으로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다음으로 이제 한 게, 중간중간에 저도 그것도 짝사랑이었지만 2명의 여자분한테 종이 장미꽃을 접어서 이게 선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100송이씩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여자분은 제가 좀 잘 안되는 인연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꽃뱀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돈도 한 몇 번 뜯겨받고, 그럴 때보다 저는 그게 또 좋다고, 또 그때 좋아할 때였으니까 깊이 빠져있을 때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종이 장미꽃 선물을 해주고 그랬는데, 합쳐서 한 1000송이 정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꽃뱀인 거 알고 좀 헤어지고 나서 좀 허탈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모델 되는 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약간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알게 됐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했을 당시에 그때 한창 촛불 시위할 때였는데, 처음 간만에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꽃을 접고 손이 막 부르트고 막 까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럴 때에도 그 꽃 장미송이하고 그분한테 보낼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거 써놓은 러브장 같은 거 그분한테도 한 달에 한 계절에 한 번씩 이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그 부재도 있었고,
또 여동생이 그 시집살이 때문에 애 데리고 저희 집으로 탈출해서 왔을 때에도 저는 그녀한테 편지를 쓰고 종이 장미꽃을 쓰고 그랬어요. 편지 쓰는 걸 되게 이상하게 좋아했어요. 그래봤자 뭐 별 내용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많았지만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아, 시작하면 안 될 사랑을 또 하고 있구나. 또 짝사랑으로만 끝나버리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장미꽃을 접어다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사진만 띄워놓고 그리워만 하고 있죠. 제가 가끔씩 제 바탕화면에 띄어져 있는 그 여성분 사진을 보면 많이 그립기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녀한테 뭐 명품이라든지 메이커 하나 사줄 만한 능력이 못 되는 남자였고 그분은 점점 더 거리가 느껴질 만큼 하이탑을 찍고 있는 스타 중에 스타 같은 여성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 곁을 떠나서 이제 혼자가 또 다시 되었죠. 가끔씩 제 옛날 스마트폰 여동생이 준 시계에 그 여성분의 사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컴퓨터를 켜면 그분의 사진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분이시거든요. 이름과 무슨 어떤 모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건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분이 제 마지막 사랑이었거든요.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짝사랑이죠 또. 아무튼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다시 재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처음 했던 게 그 인터스텔라 그 배경음을 깔았다가 그 저작권으로 걸리는 바람에 그 수익 창출 및 제가 절실 필요한 게 수익 창출이거든요. 수익 창출 및 뭐 다른 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업로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처음에 한 것보다 더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제 취미는 처음엔 시로 시작했다가 종이 모형 시작했다가 프라모델 시작해서 결과는 이렇게 건담 탑을 쌓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고대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경에 관한 무슨 영화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하늘 끝까지 닿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쌓아올린 탑, 바벨탑. 결국 하늘이 노아해서 거기 일했던 노예를 다 해방시키게끔 각 나라 언어를 주고 문화를 주었던 그런 일화로 유명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방과 지금 여기 방송실 방 안에도 건담탑으로 먼지와 거미줄을 한가득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을 끊었었습니다. 밖에서 좀 큰 소음 소리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건담을 사거나 프라모델을 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취미 생활하는 여성분은 어디 없을까? 그런 분을 만나면 그분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도 싶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상도 했었죠. 근데 없더라고요. 가끔은 지금은 뭐 누가 어떤 여자 연예인이나 연예인 남자분들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취미를 즐기려면은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고 여유로운 삶을 가지게 되면은 여유롭게 살게 되면은 취미 활동으로 지금까지 사놨던 프라모델을 만들어보자, 꾸며보자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유롭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 보면 참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는 한이 있게 되면은 뭐 좋은 집으로 가거나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렇게 쌓아놓은 이 건프라 탑들, 이렇게 어떻게 이삿짐을 옮겨야 될지 그 고민 걱정도 많고요. 가끔씩 어머니랑 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여질 때마다, 아니 오빠는 왜 안 만들어? 왜 사놓기만 해? 언제 만들려고 이렇게 먼지까지 씌워서 쌓아놓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고. 그럼 제가 항상 이런 얘기로 답을 합니다. 야,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살기 좋아지면 그때서야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 이랬는데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서 만들어야지 그때가 언제 올 줄 알고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냐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가끔씩 제 매제가 오면은 건담만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막 와봅니다. 맨날 휘하려 보고 찾아보고 터보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저 때문에 괜히 건담 시작했다가, 그 사람은 근데 만든 족족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는데 지금 쌍둥이 조카들이 태어난 지 지금 한 3살 4살 된 애들이라 지금 잠시 보류하고 박스째 이렇게 어디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숨겨놓은 상황인데, 제가 갑자기 한숨 쉬는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취미생활에 대해서 막상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연력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결말이 좀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업로드를 하자니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일단 제가 이 건담탑에 싼 거에서 최근 영상을 휴대폰으로 짧게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쪽 안방에 있는 건담들입니다. 많이 쌌죠? 천장에 닿을 만큼. 여기는 유니콘 건담 각성 버전도 결국에 샀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컴퓨터에 있는 방. 여기는 이제 오토랑 일반 건담들 이렇게 많이 그 디오라마형 할 건물들부터 그 스프레이 계열도 많이 사놨고요. 한정판도 많이 있고요. 다 먼지 위주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방송하는 허접한 작업 공간이고요. 참 허접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정판이나 이게 구하기 힘든 거, 지금은 이게 재입고가 잘 되더라고요. 이거 그때 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윗돈 주고 좀 산 거예요. 덴드로비움이라고. 이게 레어템이거든요 진짜. 이거 딱 굳이 에어컨에다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부피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데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습지라든지 건식대가 없어서 또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자작 데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덴드로비움이 이게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엄청 부피가 크거든요. 이거를 그때 사게 됐죠. 지금은 이거 지금 이쪽 방에다 숨겨놨죠.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에어컨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제 비운의 작품이기도 하겠는데, 그 유니콘 건담 이게 초기 버전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PG 사이즈로 나온다 했을 때 이게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편의점이 이제 폐점이 2014년도에 됐었는데, 가로수길점이요. 거기서 13년 일할 때 그때 이 제품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고 싶어서 있었는데 그때 월급하고 퇴직금하고 같이 받았죠. 그래서 여긴 또 가려면 또 아침 일찍 가서 또 줄 서 있어야 돼요. 그 샤심은 올라가기 전까지 가니까 되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건담 사기 위해서. 그 줄 서서 8번째쯤 됐을 때 거기 안내하신 분이 5명씩 끊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무슨 비밀 첩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에 5명씩 데려가가지고 이걸 한 사람당 한 상씩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때 퇴직금으로 이거 샀었죠. 그때 이게 한 20 얼마였나? 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따로 별매로 LED 등을 또 팔더라고요. 그것도 10만원 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못 샀다가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녹색 버전에 좀 더 각성하는 버전이 있어요. 마지막 편에 그 버전을 사면서 LED를 2개를 샀죠. 네. 이건 좀 슬픈 취미 작품이기도 했죠. 이것도 거의 뜯어서 만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얘 하나, 그리고 각성 버전 하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끔씩 편의점, 특히 세븐일레븐에서 런칭해가지고 이제 건담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사장님한테 사장 얘기해가지고 그때 CU 사장님이 몰래 따로 몇 개 빼놓고 그러셨다가 이렇게 팔고 그래서 산 적도 있었죠. 그때 최근에는 그 핫식스인가? 핫식스에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건담이 나온 적도 있어서 그것도 사온 적도 있었고, 왜냐면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할 때 핫식스를 많이 맡고 일을 해서 좀 각성을 해서 이제 일을 할 때여서 추억 삼아 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세븐에서 이제 따로 이제 세븐일레븐용 건프라 나오면 또 그게 또 시기 아이템이다 보니까 막 사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사이트에서 막 진짜 더 정가보다 더 싸게 막 내놓고 매물을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구하기 힘들 때라.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프라모델들은, 특히 건담에 관한 프라모델들은 다시 재입고가 되는구나. 시간이 좀 더디고 걸릴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취미생활로 건담을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건담 탑을 쌓지 마십시오. 남들이 너 탑 쌓지 마라 하는 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제정신을 다시 찾아버리고 다시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 업로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뭐 몇 번 테스트로 한번 또 올려보고요. 뭐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거면은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을 또 다시 해서 해보고요.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뭐 무음의 이제 목소리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일부분 한 사람처럼 저처럼 건담을 시작하셨다면 이렇게 건담 탑을 쌓지 마십시오. 어차피 또 다시 재발매하고 또 재배출됩니다. 굳이 윗돈 주면서까지 한정판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 한정판 처음에 사면은 구할 수 있었다는 흥분감과 희열에 좋았다가도 다음에 또 재발매 됩니다. 색상만 다르게 해서요.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저의 예전 취미는 종이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담이었고요. 비록 한 대도 못 만들어 본, 그냥 이웃에서 버려진 건담, 아스트레이 건담 만들어서 에반게론 사갖고 와서 같이 교전적인 모형으로 해서 디오라마 꾸민 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취미란 즐겨야 하고 어디에 제한되지 말아야 되는 게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서 깨달은 제가 지금 좀 한심스럽긴 하지만요. 취미를 하게 되신다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듯이 만들고 나면 취미를 누군가와 공유하게 되면 그 기쁨과 희열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의미 없이 돈을 써가면서 건담탑을 쌓아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삶의 여유가 생기거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저처럼 고인물처럼 이게 쌓아버리고 답답해하며 또 한숨 짓기도 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혼잣말 에세이 나의 취미 그리고 지금은 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대신 취미생활을 하자고요. 고맙습니다.